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내를 책임져 주신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간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 원내행정국, 정책국 등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과 당 수석 전문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역량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후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중교사죄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 재판, 법화 유형 사건 재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입니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로 기소되어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정치인 같다면은 정계를 은퇴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가 3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 문화원 정관 음성 사건을 배후 조정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빛 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의식이 문제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칼날 위 평화라는 이종석 후보자의 회고록을 보면 한미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장기판의 졸로 비유했고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나라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파트너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 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 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 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본인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줘서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9차 원내대책을 하게 되는데요. 제1기 원내대표단의 이제 원내대책회의는 오늘로서 끝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좀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9차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내대책회의 39차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부터 저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부터 발언을 하고 오른 발언자들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어서 발언하시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 제38주년입니다. 1987년 우리 국민은 전두환 군사 정권의 독재 연장 음모에 맞서 싸웠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38년 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의 정신은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내란 수계를 파면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듬직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 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불꽃 튀는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두 후보님들의 토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대한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공동 운명체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이석을 하시겠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